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메리아와 AT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알메리아입니다. 올 시즌 기록한 모든 승리를 홈에서 기록했을 정도로 홈에서의 강세가 상당한 팀입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강호 소시에다드에게 0대2로 무력한 패배를 당한 만큼 상위권 팀과의 격차는 꽤 있다고 보는 편이 나은 상황이죠. 결정자 없습니다. 스페인 1부 5위의 아틀레티코입니다. 바르셀로나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상대는 주포인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비 감독의 용병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잘 조직된 패스와 오프더블 움직임에 우측 수비 조직에 균열이 쉽게 생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알메리아가 내려앉으면서 수비에 집중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에서의 균열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죠.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올 시즌도 리그에서는 0점대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 제어 능력도 꽤 괜찮은 편이라 상대 세트피스가 큰 위협은 아닐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 카라스코, 사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의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알메리아의 홈 강세가 뚜렷하긴 하지만 강호들과의 경기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6위의 아틀란타입니다. 볼로냐를 상대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6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한 것을 후반에 뒤집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순위를 6위로 상승시키면서 로마를 제치고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권 순위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죠. 결정자 없고요. 이탈리아 1부 15위의 살레르니타나입니다. 토리노에게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에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기력에서는 완벽하게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토리노가 결정력을 더 발휘해 주었더라면 패배는 기정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마기오레, 세페, 마조치, 다닐루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서 주도권을 내주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빌드업이 중앙에서 정교하게 가능한 팀들에게는 약했지만 살레르니타나같이 속공 위주의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1대1 대응 능력에서 앞서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살레르니타나의 수비적인 스탠스가 불안정한 상태고 수비 라인의 핵심 선수들도 결장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아탈란타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AS 로마와 피오렌티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7위의 AS 로마입니다. 제노아를 겨우 잡아냈는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팀의 전력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공격적인 고민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디발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 고민인데요. 올 시즌 에이브러햄이 빅찬스를 골로 연결시켜주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면서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최악 수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무리뉴 감독이 3선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구성하면서 2선과 1선의 개인 기량의 공격 작업을 막기 위한 상태입니다. 다행인 점은 3선에서 펠레그리니가 최근 3경기에서 한 골 1도움으로 좋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자는 다보, 이바네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0위의 피오렌티나입니다. 사소올로와 삼포도리아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올 시즌 거둔 승리가 모두 하위권 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볼 만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하위팀을 상대로 보여주는 중앙 장악력 자체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가 후방에 사람을 많이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요비치 등 공격진들이 제 몫을 크게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올 시즌 득점력은 경기를 주도하는 능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올 시즌 인테리를 상대로 3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멀티 득점에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정자는 카브랄, 소틸, 만드라고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의외로 경기에서 중앙 장악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로마의 수비적인 성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올 시즌 피오렌티나가 상위권 팀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마의 승리를 점쳐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2.5 언더 접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AS 모나코와 아작시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5위의 AS 모나코입니다. 로리앙과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로리앙이 시즌 초에는 돌풍의 핵 취급을 받았으나 시즌이 지날수록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4-2-3-1로 나오긴 했으나 양 윙어들도 중앙에 관여하는 빈도가 높았던 4-2-2 전형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중앙에서의 두터움을 가져오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에게 측면을 공격당하면서 일격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베니데르의 골이 측면 크로스와 헤더에서 나오긴 했지만 상대에 맞춰 전술을 짜내는 능력은 다소 아쉬웠던 모습이죠. 결장자는 볼란트 게우벨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6위의 아작시오입니다. 툴루즈와 랭스에게 무득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랭스는 올 시즌 강한 수비력으로 정평이 난 팀인 만큼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툴루즈를 상대로 무득점에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성과입니다. 결정자는 스파다 누다, 코우타데우르, 바레토, 하무마, 코네, 투자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작시오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격진의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 수비적인 약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동성과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모나코의 공격진이 무난하게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AS 모나코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드렌과 PSG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4위의 스타드렌입니다. 클레르몽에게 1대2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퇴장자가 2명이 나오는 등 자신들의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해 경기를 완벽하게 망쳐버리고 말았는데 PSG와 마르세유, 로리앙을 연달아서 만나는 까다로운 일정을 앞두고 뎁스가 얇아진 것은 좋게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9-1-1을 중심으로 공격 플랜을 짜야 하는 상태입니다. 상대의 핵심 중원인 베라티가 결장이긴 하나 PSG와의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지난 경기처럼 4-4-2를 가동하고 측면 위주의 경기를 펼쳐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측면 크로스에 적극적인 팀이 아닌데다 핵심 측면 자원인 보리게우드도 퇴장 징계를 받은 상태라 공격력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진의 운이 상당히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에서 5위 이상의 강팀을 만났던 적이 없었는데 결국 상위 전력을 상대로 했을 때 경기력에는 아직 의구심을 보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올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은 기록일 것입니다. 결장자는 산타마리아 테리에, 체카, 보리게우드, 오마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PSG입니다. 2위 랑스에게 덜미를 잡힌 이후 2연승으로 금방 제 궤도에 돌아왔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M&M 조합이 모두 출격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 라인이 모두 가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메시가 월드컵 이후 치른 첫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진이 여러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랑스전에서 은바페 혼자 공격을 이끌면서 공격이 상당히 단조로워졌다는 단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다만 중앙과 수비 라인의 뎁스는 꽤 망가진 상태입니다. 베라티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루이스가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은데 루이스는 랑스전에서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의 원인이 되는 플레이로 일관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수비 시 뒷공간을 내주는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반응이 꽤 느려 실점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물론 렌이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이 아니고 결장자가 꽤 많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장자는 베라티, 멘데스, 킴펜베, 산체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공격진인 M&M이 모두 출전하게 되면서 공격 방향에서의 활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랑스전에서 답답한 경기의 원인이 되었던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PSG가 여전히 중원과 수비 라인의 활약상이 공격진에 비해 좋지 못한 상황이고 베라티의 대체자가 될 것이 유력한 루이스의 랑스전 폼을 감안하면 PSG도 실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PSG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